독립전쟁 세대의 마지막 대통령, 유럽 국가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거부하는 외교 정책인 먼로 독트린으로 미국사의 한 획을 그은 주인공,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입니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과 각별한 사이로 이들은 함께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이후 차례차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58년 4월 28일) 버지니아주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에 살던 건축가이자 농부였던 아버지 스펜스 먼로와 어머니 엘리자베스 존스 먼로 사이에서 4남 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난 제임스 먼로. 제임스의 집안은 17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에서 버지니아로 이주한 이민자 집안입니다. 노예와 제법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제임스의 가정 환경은 제법 부유했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어렸을 땐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다 12살이 되어서야 캠벨타운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 정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장 일을 돕느라 자주 학교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1772년 제임스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2년 후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며 제임스와 형제들은 외삼촌 조셉 존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판사였던 외삼촌은 조지 워싱턴이나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과도 절친한 사이로 제임스는 그런 외삼촌을 많이 동경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사상이나 진로에 있어서도 외삼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고 합니다. 1774년 17살이 된 제임스는 외삼촌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윌리엄 앤 메리 대학에 입학해 라틴어와 수학 등을 공부하고 외삼촌을 통해 토머스 제퍼슨과 조지 워싱턴 등 버지니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가 대학에 입학하고 1년 반 정도 지날 무렵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제임스는 스스로 대학을 중퇴하고 군입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1776년 초 비록 나이는 19살밖에 안 됐지만 제임스는 중2로 임관돼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따라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1776년 12월에 있었던 뉴저지 트렌튼 전투에서 동맥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육군 대령까지 승진했는데 당시의 제임스를 보고 조지 워싱턴은 매우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젊은이였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임스는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조지 워싱턴, 알렉산더 해밀턴 등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고향 버지니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1780년 제임스는 외삼촌의 조언에 따라 다시 학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던 중 버지니아의 주지사로 있던 토머스 제퍼슨과 연결이 되어 그의 밑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임스는 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권력과 부를 가지려면 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토머스 제퍼슨과 외삼촌의 조언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임스는 토머스 제퍼슨 밑에서 법률을 공부하면서 그를 평생의 친구이자 정치적 멘토로 삼게 됩니다. 나중에 제임스는 토머스 제퍼슨의 대저택 몬티첼로 옆에 있는 농장을 사서 이사를 올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토머스 제퍼슨 역시 제임스에 대해 너무 정직해서 그의 영혼을 뒤집어도 그의 영혼에 흠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깊이 신뢰했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1780년부터 1783년까지 법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던 중 1782년엔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엔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차근차근 정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1785년 제임스는 일 때문에 뉴욕에 갔다가 뉴욕의 부유한 상인이자 전 영국 장교의 딸 엘리자베스 코트라이트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786년 2월 16일 29살의 제임스는 19살의 엘리자베스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둘 사이에는 일남 이녀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사망하고 딸 둘을 키웠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는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일 때문에 프랑스나 영국에 갈 때도 항상 아내를 대동하고 다녔으며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린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결혼 후 제임스는 버지니아 프레데릭스버그로 이사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다음 해인 1787년엔 버지니아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하며 변호사로 또 정치인으로 서서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790년 제임스는 상원의원에 출마하여 선출이 됩니다. 당시 미국 하원의원으로 있던 제임스 메디슨과 국무장관으로 있던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반연방주의 진영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며 이들과 함께 1792년엔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794년
37세의 제임스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 프랑스 외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실 조지는 제임스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 많은 반대를 하는 것을 알았지만 제임스가 친프랑스파였기 때문에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시켜줄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임스가 프랑스 공사가 되자 프랑스와의 관계도 금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794년 11월 19일 미국은 영국과 제2조약이라는 통상협정을 맺게 됩니다. 제2조약에는 미시시피 강을 영국에 개방한다는 것, 영국 적국의 사략선의 보급을 금지한다는 것, 미국 독립전쟁 이전의 미국 부채를 영국 상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영국의 적국이라 함은 사실 프랑스를 뜻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미국이 프랑스와 맺은 동맹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소식에 제임스는 내가 알고 있던 가장 수치적 화해라며 제2조약을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자 했던 조지의 눈밖에 나며 1796년 프랑스 대사에서 파면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다시 버지니아로 돌아가 변호사를 하며 잠시 정치적으로 암흑기를 보내게 된 제임스. 1799년엔 버지니아 주지사로 당선이 되기도 했지만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1803년 자신의 정치적 멘토인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제임스도 다시 화려하게 중앙정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토머스 제퍼슨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루이지애나 매입건도 제임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토머스 제퍼슨은 루이지애나 매입을 위해 제임스를 프랑스로 파견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에게 최대 900만 달러의 웨스트 플로리다와 뉴올리언스를 사라고 명령했는데 제임스는 1,500만 달러의 루이지애나 전체를 사버린 것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제임스의 결단에 매우 만족하며 새로운 영토에서 초대 총독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이를 거절하고 영국 대사로 유럽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국의 대사가 되어 영국과 미국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먼로 핑크니 조약을 작성하게 된 제임스. 그런데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국무장관 제임스 매디슨의 반대로 인해 조약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임스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1807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808년 토머스 제퍼슨의 임기가 끝나고 열린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제임스는 동료였던 제임스 매디슨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 제임스는 제임스 매디슨에게 지고 말았고 가뜩이나 자신의 조약을 반대했던 건으로 마음 상해 있던 제임스는 제임스 매디슨과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머스 제퍼슨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서며 둘은 화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811년 제임스는 버지니아 주지사 재선에 성공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제임스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국무장관으로 있던 중 1812년 미영 전쟁이 시작되면서 제임스 매디슨은 제임스에게 전쟁 장관까지 부탁했습니다. 제임스는 미영 전쟁을 통해 자신의 전투 경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대중들에게도 자신의 인지도를 확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길지 않은 기간이긴 했지만 미국 역사상 두 직책을 동시에 역임한 사람은 제임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1815년 미영 전쟁이 끝이 나고 1816년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제임스는 자신의 능력과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의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817년 3월 4일 제임스는 야외에서 대중들에게 취임 연설을 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또 그는 재임 기간 동안 2차례의 친선 투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증기선을 타고 여행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임스는 반대파와도 타협을 하고 그들의 의견도 잘 수용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서도 싸움의 대상이 아닌 보호자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 건너온 노예들을 다시 아프리카에 재정착시키는 것만이 연방의 대립이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들이 건국한 나라인 라이베리아의 독립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1847년 독립한 이후 제임스 먼로의 이름을 따 수도를 몬로비아로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재임 기간 중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819년엔 미국의 토지 가격이 폭락하고 미영 전쟁 때 들어간 비용을 메우기 위해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한 것이 맞물려 4년간 경기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1818년엔 미주리주의 연방 가입을 두고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하고 북부는 반대했는데 각각 그 수가 11개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주리주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주였기 때문에 미주리주의 연방 가입은 균형이 깨지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20년 이른바 미주리 협정을 맺어 미주리주는 노예주에 가입시키고 반노예주였던 메인주를 매사추세츠주에서 분리시켜 가입시킴으로써 다시 12대 12로 균형을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1820년 재선을 치른 제임스는
231대 1, 거의 만장일치로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제임스의 임기 중 연방당이 쇠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반대적 정당이나 정파가 없는 화합의 시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재임 기간 동안 미주리주를 포함한 5개의 새로운 주가 미국에 합류했으며 또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인수하여 미국의 영토를 넓히고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최대 업적이자 미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 먼로 독트린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스페인에게 플로리다를 양도받을 무렵 아메리카 대륙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남미의 많은 식민지국들이 미국처럼 독립전쟁을 일으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등 독립국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유럽이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세력을 뻗치진 않을까 걱정이 됐던 제임스는 토머스 제퍼슨, 존 퀸시 애덤스 등과 상의한 끝에 1823년 겨울 의회의 신년 메시지로 먼로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럽 국가가 중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겠으며 이를 어길 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 유럽 영토나 그들 사이의 전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서양 위에 선을 짰고 여기 서쪽은 아메리카 영역이니 유럽은 넘보지 말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신세계의 구세계로부터의 독립을 널리 선포한 먼로 독트린은 국제관계에서 천명된 미국 최초의 독트린이었으며 미국 외교정책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켈빈 쿨리지, 허버트 후버, 존 케네디 등 후대 미국 대통령들도 먼로주의를 이어받으며 지금도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먼로 독트린 덕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825년 성공적으로 두 번째 임기까지 모두 마친 제임스는 아내와 함께 버지니아로 은퇴를 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이나 제임스 메디슨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버지니아 대학교 이사장이나 버지니아주 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한 제임스. 하지만 그의 말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대통령은 연금이 전혀 없었던 데다 재임 기간 중 사치스러운 생활 등으로 인해 워낙 많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전부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1830년 아내가 사망한 후 제임스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멘토 토머스 제퍼슨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년 후인 1831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74세의 제임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그의 말년은 초라하고 가난에 시달렸지만 그는 먼로 독트린이라는 큰 유산을 미국 역사에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마지막 대통령,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